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동북방 역사 비밀 코드 2편입니다. 왜 몽골 비사는 몽골사나 징기스칸사라고 하지 않고 비밀스러운이라는 수식어를 달았을까 하는 것인데, 이는 징기스칸의 선조라고 하는 부르테 치노에 대한 의문 때문이라고 전 박사는 말했습니다. 보통 학자들이 부르테 치노를 몽골어로 잿빛 푸른 일이라고 푸는데, 몽골인들은 이 때문에 자신들이 푸른 이리의 자손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전원철 박사는 연구 결과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믿었고, 항상 부르테 치노는 과연 누구일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이 물음을 끈질기게 추적했고, 그 결과 몽골족의 선조라고 하는 부르테 치노는 그동안 학계와 한간에 알려진 전설적 푸른 이리와는 전혀 다른 말로, 이는 고구려 말갈어인 부여대시랑 즉 부려태치농이라는 말임을 알게 되었다 합니다. 하여 치노는 시랑이라는 말은 오늘날 시족의 종친 회장격으로 고구려 원나라 북원을 거쳐 몽골어로 진홍이라는 말로 개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몽골이라는 말도 처음에는 징기스칸이 자신의 종족만을 칭하는 명칭이었는데, 이후 그가 통일한 몽골 고원의 종족들을 통칭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사실 태무진 이전에는 태무진이 통일한 지역은 이름조차 없던 땅이며, 종족의 이름도 멜키트, 게레이트, 타타르, 나이만족 등 여러 종족이 살고 있어서 하나로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몽골은 징기스칸은 선조의 나라인 말갈 즉 물길 즉 말고을의 옛소리인 몰고을 몰말 고을에서 생긴 말이라 합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여러 개의 고을과 7개의 말고을로 이루어져 커진 나라 크구려 고구려였고, 결국 말갈 곧 옛소리로 몰골이 몽골의 어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원철 박사는 징기스칸은 몽골리아 땅의 여러 종족들을 통일한 뒤 자신의 나라 이름으로 고구려 말갈 가운데 후자를 선택했다며, 그 이유는 자신의 선조가 바로 말갈 즉 발해 왕족이었고, 또한 그가 나라를 세울 당시에 동쪽에서는 자신과 같은 선조에서 나와 혈통을 나누는 왕건의 고려가 이미 존재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고려라는 국명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 몰골의 전엄인 몽골을 자기 국명으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박사는 우선 월간조선 기고문에서 징기스칸이 고구려 발해 왕가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에 이렇게 말합니다. 징기스칸의 선조에 대한 기록은 우선 중세 몽골어로 쓴 몽골 비사를 비롯하여 집사, 사국사, 투르크 계보, 징기스의 서 등 페르시아 중세 투르크어 타타르어로 된 서방 사서와 셀렌게 부리아트 종족의 역사 등 부리아트로 쓰인 사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 모든 사서의 원문을 모두 비교 대조를 하여 텍스트의 행간을 해독하여 우리 삼국사기와 고려사 신구당서 등 동방사서를 교차 대조하여 징기스칸의 선조의 실체를 찾아낸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책이 기록에 있다면 왜 그 많은 서양의 징기스칸 연구가 또는 동양의 학자들이 그런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는 역사학자들이 당대 언어를 모르면 모든 시대 역사 연구가 그렇듯이 위에 열거된 책을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징기스칸의 선조 계보에 관한 사서는 중세 페르시아, 투르크, 몽골어, 타타르어, 한문 등 여러 가지 옛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 이 여러 나라 언어를 우선 이해해야 그 사서들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서들이
특히 각 언어들의 중서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어려움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단지 언어를 이해한다고만 해서 이 사서들의 비밀을 알 수 없다면서 이는 징기스칸의 선조의 계보 등 동방과 서방이라는 엄청난 거리를 두고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기록되었지만 서로 매우 일관되게 기록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계보 속에 선조들이 살았던 정확한 지방과 민족, 그 언어, 그 역사를 모르고서는 이 사서의 비밀을 절대 캘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전 박사는 예컨대 페르시아어나 투르크어로 된 사서는 그 언어를 쓰는 민족의 학자들이 읽으면 외국어로 배워야 하는 우리보다는 비교적 쉽게 읽을 수 있었겠지만 막상 그 언어를 쓰는 학자들도 그 사서의 진정한 내용을 알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 사서들에 나오는 인명과 지명이 투르크어나 페르시아어 어휘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말과 우리 역사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그 이름들을 그 무슨 투르크어 고우라는 식으로 풀이를 했는데 그들은 막상 그 투르크어 고 어휘 소리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그 투르크어 고우는 사실은 우리 말이었다는 것은 그들은 몰랐으며, 또한 몽골인들이 왜 하필 투르크어를 썼겠는가, 또한 서방 학자들은 징기스칸의 선조들이 오늘날의 몽골리아가 아니라 우리 땅에서 살았다는 점을 몰랐고, 또한 우리 역사도 몰랐기에 그 역사적 진실을 캘 수가 없었던 것이라 했습니다. 하여 세계의 수많은 학자들이 징기스칸 가계의 비밀을 풀지 못한 이유는 우리나라 학자들이나 중국 몽골 학자들은 왜 그 역사적 진실에 접근할 수 없었을까에 대한 질문에 저는 절 박사는 우리 역사학자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 페르시아어나 투르크어, 타타르어, 몽골어, 만주어, 부리아트어 및 티베트어 등 그런 외국어를 적힌 사설을 읽어 어학적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개는 한문이나 이 연구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어 영어 정도만 이해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이고, 또한 더러 이 언어들을 일부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사서들에 적힌 내용이 우리 땅에서 벌어졌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것이며 다른 나라 학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여 기존 대부분의 몽골 학자들은 서방 학자들이 완전히 오역하거나 잘못된 학설을 내놓은 것을 그 무슨 선구적 업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서방 학자들이 오류 위에 세운 지식체계에 대한 권위를 맹종하면서 안일하게 답습해온 이유도 크다며, 이를 좀 더 쉽게 말하면 독자적 연구와 고민이 없이 그저 프랑스 어느 학자가 또는 독일 학자 누구누구가, 러시아의 어느 전문가 누구누구가, 그리고 몽골의 어느 교수 누구누구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정도의 지식으로 징기스칸을 연구해 왔다고 감히 말씀드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전원철 박사는 몽골 학자들은 그렇다 쳐도 중국 본토 학자들의 연구에 대해서도 이미 징기스칸 당시부터 송나라 사신 등이나 역사가들이 잘못 알고 기록한 사실이 아주 많다 했습니다. 그리고 징기스칸은 지금으로부터 852년 전에 탄생했지만 그의 선조 이야기는 고구려가 망한 668년 곧 지금부터 1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는 징기스칸과 그 선조들이 활동했던 지역의 지명과 인명, 직책 등은 모두 기본적으로 우리말인 말가르, 즉 고구려 발해의 뿌리를 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낱말들이 몽골어나 진화, 한어, 만주어, 퉁구스어, 그리고 오늘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투르크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란에 이르는 페르시아어와 아라비아 반도의 아랍어, 그리고 유럽의 라틴어와 이태리, 토스카나 방언 등으로 전해지면서 많은 변화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칭기스칸의 선조 계보를 적은 그 사서들이 기록된 해당 시대의 언어와 역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그 사서들 속의 비밀은 결코 풀 수가 없었던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전원철 박사는 고대 중세 근세에 걸쳐 기록된 동서방 어렵고도 다양한 언어로 기록된 사설을 하나씩 해독하면서 거기에 기록된 선조들의 이름과 그 뜻, 그리고 그들이 산 시기와 행적 등을 동방사서와 대조하여 확인을 하면서 징기스칸의 뿌리를 찾아 들어갔다며 결국 징기스칸 선조가 기록된 책에 등장하는 인명과 언어와 지명이 모두 고대 우리말이었다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징기스칸을 연구했지만 이 징기스칸의 뿌리인 우리 고대사와 우리 옛말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연구를 해봐야 징기스칸 각의 비밀 코드를 풀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지명과 인명 관직이 현재 몽골이나 투르크어에서 비슷한 단어에 연결시켜 해석을 하거나 예전의 학자들이 궁여 지책으로 풀어놓은 뜻을 오늘날까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2부 마치고 3부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